29,900원짜리 호주 위스키 어떤 제품이고 어떤 맛이 날까요? CU에서 엄청난 가성비 위스키가 나왔다고 뉴스에 계속 뜨길래 궁금해서 포켓 CU 앱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상세 페이지 설명을 읽다 보니까 어지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도자료도 잘못 뿌렸는지 버번과 싱글몰트 위스키를 배합한 메시 사워 위스키라고 나와 있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위스키 용어가 있나 싶어서 구글에도 물어보고 챗 GPT에도 물어봤는데 메시 사워라는 위스키 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병 사보고 공부해봤습니다. CU 앱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자 하기보다는 올바른 위스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위스키 유튜버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CU 앱의 상세 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요. 시음기 공유할게요. 레드 위스키라는 위스키고요. 가격은 700ml 29,900원입니다. 출시 행사로 펩시 콜라 2,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레드 위스키 홈페이지에서도 59.95달러에 팔고 있더라고요. 호주 달러일 것 같은데 하나로 약 52,000원 정도 되니까 현지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상세 페이지 첫 설명은요. 미국 버번과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최고의 맛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0% 호주 곡물을 사용한 그레인 위스키다라는 설명이 뒤따라 나와서 혼돈 그 잡채였어요.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설명을 읽었을 때 미국에서 버번 위스키를 스코틀랜드에서 싱글몰트 위스키를 가지고 와서 호주에서 블렌딩해서 병입했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레드 위스키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요. 레드 위스키의 매쉬빌, 즉 곡물 구성은 호주산 옥수수, 밀, 볼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레드 위스키 마스터 블렌더의 위스키 소개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레드 위스키는 사우매시 방식을 사용하는 미국의 버번 위스키의 제조 방식과 러처링을 사용하는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의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아메리칸 위스키의 부드러운 캐러멜의 풍미를 담고 다크 초콜릿의 노트를 품은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의 텍스처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호주산 곡물을 사용하고 두 위스키 생산국의 우수한 형식을 결합해서 호주 특유의 맛을 내는 위스키를 만들어냅니다. 레드 위스키 홈페이지에서는 호주의 본질을 담은 위스키라며 호주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스카치 위스키와 버번 위스키의 맛을 줬기보다는 제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호주만의 개성을 살리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레드 위스키를 소개하는 첫 문장으로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위스키의 맛과 미국 버번 위스키의 맛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신문 기사에 버번과 싱글몰트를 배합했다는 것은 빨리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설명을 읽어보면 호주 영웅 레드 켈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호주 정신을 상징하는 위스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벨에 있는 남성이 레드 켈리라는 분이에요. 레드 켈리는 호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무법자, 갱단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권위에 맞서서 진실만을 말했으며 정의를 위해서 싸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레드 켈리가 사망한 지 1세기가 지난 이후 그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어요. 예술 작품과 대중문화에 영감을 주었고 레드 켈리의 전기가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레드 위스키 역시 레드 켈리의 친구와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역경을 견뎌낸 용기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혁신을 추구하고 거침없이 원하는 풍미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담았어요. 다음 문단이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러울 것 같은 부분이에요. 버번 타입의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숙성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버번 플러스 타입은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해석이 어려운 조합이에요. 버번 위스키를 숙성했던 아메리칸 오크통을 사용했다 혹은 버번 위스키를 숙성하는 아메리칸 오크통을 사용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버번 위스키는 법적으로 단 한 번도 숙성에 사용한 적이 없고 내부를 불로 강하게 태운 오크통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레드 위스키 홈페이지에서는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캐스크에서 숙성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엑스버번 캐스크인지 퍼스트필인지 리필인지 혹은 버진 오크 캐스크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사우매시 방식의 위스키로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잠깐 사우매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릴게요. 위스키 병에 보면은 사우매시 위스키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우매시는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우도우 빵을 만들 때 스타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실 거예요. 사우매시 방식은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시는 곡물, 효소, 물의 혼합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매시를 제조를 할 때 기존에 사용했던 매시를 혼합을 하게 되는 것을 사우매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날씨의 pH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레드 위스키는 옥수수를 메인으로 해서 밀과 메가보리를 사용해서 사우매시 방식으로 만들어요. 사우매시 방식을 사용할 때 레드 위스키 캐릭터가 더욱 조화롭고 부드럽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징에 원산지 호주, 생산자 100% 호주산 곡물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호주산 곡물이 손과 발이 달려가지고 자가, 당화, 발효, 증류 숙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카테고리 명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할 때는 향, 맛, 피니쉬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는 맛부터 나오고 향이 나오네요. 홈페이지 상의 테이스팅 노트에서는 향에서는 코코넛, 바닐라와 함께 핵과류 과일, 건과일이 느껴지며 곡물, 초콜릿으로 이어지고 드라이한 향이 남는다고 합니다. 맛은 달콤한 오크 뒤로 스파이시한 곡물과 가벼운 건과일의 맛이 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카, 오크, 바닐라, 코코넛이 이어집니다. 피니쉬는 스파이시하고 따뜻하면서도 깨끗함이 남으며 부드럽지만 강력하다. 달콤한 오크와 다크 초콜릿이 오랫동안 남는 피니쉬라고 되어 있네요. 상세 설명에서는 매콤하다라고 테이스팅 노트가 쓰여 있는데 고추장이 들어간 빨간색의 매운 음식을 매콤하다라고 인지하는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하면은 사실 위스키에서 스파이시라는 단어를 매콤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시하다라는 단어를 사실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맵싸하다라는 정도가 가깝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테이스팅 노트와 같은 맛이 나는지 한번 마셔볼게요. 캡은 스크류 캡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향부터 맡아볼게요. 제가 방금 뜯어서 그런가 알코올 향이 튀는 느낌이 있어요. 바닐라와 약간의 아세톤 향 같은 게 나요.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의 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콤한 오크보다는 스파이시한 오크가 더 두드러지고요. 곡물과 캐러멜의 맛이 납니다. 향에서처럼 알코올이 많이 튀는 느낌은 안 나요. 근데 설명처럼 다양한 맛이 복합적으로 나는 느낌은 아니고요. 가볍고 바닐라 노트 뒤에 약간의 싱그러움이 있는 그레인 위스키 같아요. 피니쉬는 좀 짧은 편이고 가벼운 오크 노트를 남깁니다. 이 증정품으로 준 펩시 제로 라임을 섞어서 하이볼로 마셔볼 건데요. 레드 위스키 RTD 제품이 콜라와 믹싱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라서 콜라를 증정한 것 같아요. 얼음이 든 잔에 레드 위스키 45ml를 넣어줄게요. 알코올 도수도 40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풍미가 짙은 편이 아니라서 위스키를 많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펩시 제로 라임을 나머지 채워줄게요. 애매한데요? 레드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스파이시한 오크의 맛이 좀 펩시 라임의 시트러스한 맛과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콜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탄산수보다는 오히려 토닉 워터로 하이볼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설명 이어서 갈게요. 레드 위스키는 2022년 멜버른 국제 스피릿 대회에서 올해의 호주 위스키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멜버른 국제 스피릿 대회는 국제 음료 대회 중에서 유일하게 리커샵, 식당, 호텔 등 주류 업계 바이어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블라인드로 테이스팅을 진행해서 수상 제품을 꼽는 대회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따옴표의 설명이 가장 뜨악스러웠습니다. 매우 가변적인 멜버른 기후에서 잘 자라는 아메리칸 오크 통에서 숙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숙성이 되면서 위스키 원액이 자라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적인 비유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아메리칸 오크통이 자라난다니 너무 검토를 안 하고 냅다 올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레드 위스키는 아메리칸 오크통을 사용해서 멜버른의 기후 영향을 받아서 2-3년 정도 숙성이 된다고 합니다. 멜버른의 기후와 호주 위스키 규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호주의 위스키 규정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에 비해서 느슨한 편이에요. 호주 위스키는 곡물을 사용해서 최소 2년 동안 나무에서 숙성해야 되고 알코올 도수는 37도 이상으로 병입이 되면 됩니다. 멜버른 날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Four seasons in a day, 하루에 4계절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만큼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도 바뀌는 날씨는 위스키 숙성에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을 해요. 캐스크가 쉴 새 없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멜버른만의 독특한 위스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멜버른에 징소를 주고 있는 스타워드 위스키에서는 우리의 배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해요. 잘 자라는 아메리칸 오크통이라는 표현은 변화무쌍한 멜버른의 기후 아래 캐스크와 위스키 원액이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성이 진행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컬러 소개가 나오는데요. 딥 엠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딥 엠버인 것 같습니다. 엠버라는 단어가 안 와닿는 느낌이긴 한데 뭐 진한 호박색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이어서 나오는 설명은 제가 알아내려고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서 숱하게 검색을 했는데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포폴 리드 접근 방식과 레드 위스키의 코딩 및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궁금해요. 피곤하게 이것저것 따져보아서 불편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위스키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을 수입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보도자료와 상세 페이지를 제공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품을 보시면서 만든 공급사도 또 이 자료를 읽고 기꺼이 금액을 지불하는 소비자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위스키에 대한 견해는 뭐 29,9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막 꼭 한 병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위스키 신생국의 위스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다양한 위스키를 경험해보고 싶은 위스키 소비자로서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의 가치가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더욱더 건강한 위스키 소비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